안녕하십니까, 에꼬무입니다. 네 번째 영상 주제는 공자와 PVT 태양광 모듈입니다. 이번 회차도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간 사회 현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자의 사상과 말씀을 토대로 기록한 논어 중 위정편 2장의 글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활 옹고지이신, 가히위사히, 자활 군자불기.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논어를 찾아볼 때마다 자활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가르침이 직언으로 다가올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공자의 말씀은 분명 이 시대에서 관통합니다. 위에 글귀를 풀이하자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능히 스승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자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 즉, 한 가지 용도에만 쓰이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혹시 공자께서 옛것만 강조하시고 예의범절만 중시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살짝 있었습니다. 오늘날 공자의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문화권이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논어를 보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공자의 관점이 혁신적이고 실천과 창의적 행동을 지향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보고서를 쓴다고 가정할 때 기존의 선배님이나 타 부서에서 작성했던 잘 쓴 보고서를 참고하기도 하고, 대학교에서는 선행연구라는 말처럼 기존의 연구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는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즉, 저는 이것을 기본기라고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도 기본기 연습을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했기 때문이죠. 즉, 과거의 선례를 참고하여 기본기를 다져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시대초월적입니다. 각 경제, 산업, 예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것을 참고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두 부분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럼 공자의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친환경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제는 PVT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태양광이지 앞에 PVT는 무엇이냐고요? PVT는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지별기가 폭합되어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신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태양광은 태양열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모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태양광은 광전 효과로 인하여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하여 사용하고, 태양열은 열을 통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성합니다. 즉,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자, 그렇다면 PVT라는 것은 이 둘의 결합체인데요. 흔히 복합 모듈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셀을 전지판 형태로 만든 것을 모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PVT 태양광 모듈은 결합을 통해 기존 단일 태양광 모듈에 비해서 약 6% 이상의 발전 효율을 높이고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발전 저하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온도 상승은 발전 효율을 낮추는데요. PVT 태양광 모듈은 일반 모듈보다 약 15도 이상 온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다소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관련 기관의 허가가 나기 때문이죠. 특히나 국토 면적이 좁은 한국의 경우 태양광 시설을 대규모로 짓기 위해서는 불리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가 필요한데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PVT 태양광 방음 모듈이란 기술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방음막에 PVT 태양광 모듈을 부착하여 원래의 방음막 목적인 소음 차단에 부가적으로 별도 공간이 필요 없이 에너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설치 절차도 간단하여 비용 측면에서도 예산과 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능 검사에서 소음 차단 성능과 흡수 성능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도로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열에너지는 인근에 있는 지역에도 공급되어 분산 에너지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에너지 중앙 공급형 방식에서 지역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이동으로 인한 손실 방지와 지역 자체 에너지 생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도로 방음막의 경우 약 3,200km인데 이 중에서 음영 지역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1,000km 이상은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유부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인데 해당 도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법을 부려넣는 셈이네요. 자,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공자와 PVT 태양광 방음 모듈을 저의 철학인 에꼬무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위에 공자께서는 군자불기라고 하여 군자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단일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릇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본받고 개발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데요. 이는 현대 시대에서도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앞서 설명한 PVT 태양광 방음병 모듈은 그 그릇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음막 용도의 에너지 생산까지 할 수 있고 지역의 자가 발전을 지원하는 다용도 시설이기 때문이죠. 또한 국토 면적이 적은 국내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적용 가능하고요. 여기서 기존의 것은 살핀다는 군자의 관점과 이미 설치된 도로 방음막을 주목하는 모습, 단일 태양광의 태양열을 복합 구성하는 모습은 일맥상통합니다. 우선 기존의 자산과 사례를 살펴서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서로 교섭하고 연결하여 태양광과 태양열을 복합 모듈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또 도로 방음막에 부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공자님의 말씀 군자불기. 군자가 그릇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문제, 에너지 고갈의 위기는 공자와 군자의 모습처럼 기존의 것을 세밀하게 탈피고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사회 문제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문제의 답을 가까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이렇게 한 발자국씩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에꼼무와 함께 유유부지인 그릇을 깨고 PVT방 음악과 같은 새로운 창조 부지를 개척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화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류의 생각이 친환경적이고 인문학적으로 풍부하게 논의되길 바라면서 이번 에꼼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